그 다음에 5페이지 교육학 공부 방법. 특히 우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개인 공부나 복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조만간 한 번 더 말씀드릴 일이 생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쌤들이 한 1, 2주 수업 듣고 나시면 다시 궁금해질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공부가 되는 느낌이 없는데? 라고 두려워하시는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강의는 밀리지 않게. 자, 이거는 직강 나오시는 쌤들은 밀리지 않죠? 흘러가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듣건 안 듣건 어쨌든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초반에 흔히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소화할 거야. 난 이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할 거야. 그래서 왜 인강 그 4시간짜리 한 번 듣는데 쉬는 시간 빼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업이. 근데 그걸 듣는데 6, 7, 8시간 이상씩 걸리시는 경우들이 있죠. 듣다가 다 필기해야지. 저 말하는 거 전부 다 필기해야지. 그래서 계속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서 하면서 공부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서서 너무 힘들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벗어났다가 다시 누르기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1, 2월 달 강의는 완벽하게 소화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내가 모든 부분들을 다 챙기지 못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린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야 붙잡고 있는 거는 정말 차이가 커요. 그래서 러프하게라도 대략적으로 돌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나면, 쌤들 3, 4월 달 이론 강의는 심화 이론 강의거든요. 그때 다시 보면 굉장히 편해져요. 진짜 편해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강 듣는 쌤들 절대 밀리지 않게 해당 주차 강의를 해당 주차 안에 드러내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복습을 하시다 보면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밀렸을 때 할 수 있는 선택. 자, 밀린 걸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밀린 걸 제끼고 본 진도를 따라가야 돼요. 본 진도를 따라가면서 밀린 부분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날 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주차 되면 많이들 생기는 일인데, 복습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습이 밀리기 시작해서 앞에 거 밀린 걸 하고 뒤에 걸 들어야지 하고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끝까지 못 가게 돼요. 강의가 완강이 안 돼요. 완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밀린 부분보다는 본 진도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복습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들. 복습은 최대한 빠르게 당일 복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직강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자, 1, 2월 달 기준으로 교육학 공부는 월화에 합니다. 월화. 강의를 듣는 날 복습을 합니다. 전공은 언제 하느냐? 다른 날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우리가 지금 월화 교육학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월화 교육학 복습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화를 교육학에 다 써도 시간이 모자란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걸 할 여유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4시간 수업 듣고 나면 복습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복습 몇 시간 하면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닌데 제가 그럼 3시간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덜 끝나도 3시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합격하려면 몇 시간 공부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은가? 죽지 않을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자고 이 정도로 나머지 생활을 했을 때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면, 요 정도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병이 나지 않고 이 공부를 91월 달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시간만큼 공부를 하시는 게 쌤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공부 시간입니다. 누구는 뭐 그 공부 계획 올렸는데, 그다음 요새는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그런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순공 시간이 12시간이래. 사람이 아니죠. 순공 시간 12시간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는 택도 아닌데 공부를 더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병이 나요. 체력이 약하셔가지고 앓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정말 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시간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 공부는 일단 시작하는 1, 2월 달에는 월화를 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공을 하시고 월화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듣고 나면 보통 1시 반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점심 식사를 그때 하세요. 근데 아마 1, 2주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덜한데 내일은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보통 복습을 시작하는 시점이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은 2시 반이고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시면 3시쯤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학이에요. 복습하시는 게. 그래서 쭉 하시고 보통 저녁 드시고도 좀 더 하세요. 좀 더 하시고 정리하시는 정도. 그럼 이제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일까? 몇 시에 끝내면 될까?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지속 가능한 공부 시간의 한계는 10시인 것 같아, 11시인 것 같아, 12시인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결정을 하시고 운동 시간이라든지 다른 뭐 생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시면 괜찮습니다. 가끔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하겠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좀 작지 않나? 시간 자체가, 양 자체가 잘 안 될 거고. 그다음에 처음 공부 시작하시면 우리 1, 2월 달 진도 나가는 4시간 분량을 소화하시는데 개인 복습하시는데 6시간 이상은 보통 들어요. 그 정도 이상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그래서 가끔 1시, 2시, 막 3시까지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1, 2월 달에 쌤들이 좀 잘 보셔야 하는 게 3번에 보면 복습의 시작과 마무리는 그날 공부한 내용의 인출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도 그날 진도를 다 빼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요 2가지를 지키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진도를 뭐 100페이지를 나갔다, 150페이지를 나갔다. 그렇게는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100페이지를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복습의 양은 100페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개인 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면 강의를 듣고 나서 난 4시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 4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2가지는 고정 요인인 거예요. 그럼 이걸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쌤들 근데 처음에 시작하시면 욕심이 나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려서 야, 내가 다 못 봤는데? 내가 마음에 들게 다 못 봤는데? 그럼 내가 1시까지 해야지, 2시까지 해야지, 3시까지 해야지.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공부를 못 하죠.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거나 학원을 못 가거나 학원에 가서도 계속 졸거나 해서 하루를 망치죠. 그럼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부 양이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과 양에 따라서 내가 복습을 하는 깊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고 공부할 시간이 적으면 얕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많아. 근데 공부 진도 나간 양이 좀 적어. 그럼 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깊이를 조절하시되 쌤들이 절대 조절해서 안 되는 건 그날 본 걸 무조건 그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시험 전날 쌤들이 급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시험 범위가 150페이지로 정해져 있어요. 시험 전날인데 150페이지를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천천히 봐요. 내가 150페이지지만 나는 원래 공부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안 보죠. 어떻게든 시간 안에 보려고 애를 써서 미치겠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넘기면서 끝까지 보잖아요. 근데 깊이가 얕더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보시잖아요. 그게 앞으로 1년 내내 쌤들이 하셔야 되는 개인 공부의 속도와 깊이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가장 암기 인출에 도움이 되는 공부 방식은 복습 시작할 때 빈 종이나 아까 드렸던 익히 빈칸 종이 있잖아요. 이거 놓고 뭐가 인출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오래 잡을 필요도 없어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어디가 기억이 나고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지 체크 하신 다음에 보세요. 복습을 다시 하세요. 복습을 하시고 마무리를 할 때 다시 빈 걸 꺼내놓고 다시 어디까지 인출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시 체크를 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보면 돼요. 시간이 없으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 항목 보시게 되면 형성평가 직전에 이전 강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직강 강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시작하죠. 근데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찍 오시면 저는 9시에 저희가 바로 형성평가를 시작을 하면 가능하면 8시 30분 정도부터는
형성평가 보는 진도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30분 정도, 20분 정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서 키워드 체크하고 바로 형성평가를 보면 인출이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쌤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하고 나면 지나면 까먹죠. 당연히 까먹죠. 까먹는데 그게 반복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날 보고 다음날 아침에 가볍게 보고 인출을 해보고 틀린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켜켜이 쌓여가면서 공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얘기긴 한데 이런 부분들만 지켜주셔도 생각보다 공부가 잘 쌓여가요. 근데 초반에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공부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교육학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좋은데 절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 도약기가 언제 오는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 시기까지는 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래도 꾸역꾸역 그냥 하시게 되면 분명히 도약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의 순서, 개인 공부의 순서. 그럼 복습을 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먼저 읽는 것부터 보통 많이 시작하세요. 저희 수업 진도 나갔으면 중간중간에 강조해 드리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읽으세요. 맞아, 이런 내용들이었지, 이런 얘기였어, 오케이 하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오늘 하게 되는 구조화 자료 자체를 좀 외우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암기 인출이에요. 키워드. 제가 수업 중간에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1, 2월 기준으로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들죠. 아니, 약간 외우지 말라며. 아니죠. 외우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안 외워질 거라고 했지. 그래서 외워지진 않겠지만 외우려고 시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외워질 때까지 보는 건 필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건 틀린 방법인데 외우려고 애는 쓰자. 그러나 인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인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구조와 틀 잡고 암기 인출 연습하시는 거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습할 때 요 순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봐야 하는 양은 정해져 있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석 합격하는 사람도 교육학 만점 받는 사람도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걸 할 수 있는 깊이로 빠르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 번 확인하며 용어와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높아심에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면 쌤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전공은 할 만한데 교육하기 어려워요. 와닿지 않아요. 말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편감이 꽤 오래 갑니다. 근데 1, 2월 지나고 3, 4월 지나고 나면 확실히 확 와닿아요. 와닿고 5월달 즈음부터는 다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게 교육학이 그래도 전공보다는 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많이 하세요. 전공은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교육학은 그래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좀 점점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근데 1, 2월 달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되게 많이 조급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다 그렇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가? 머리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다 잘 될 것입니다.